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교수님이 지금 감기가 심해가지고 계속 기침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마지막을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하게 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학습을 통해서 12월 11일 날 국가고시에 매진을 좀 하셔서 좋은 성적, 좋은 성과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네, 12주차 공중보건학 음성명리 평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제 문제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문제풀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어요. 먼저 이제 기생충 질환 관리 쪽인데 야채 생식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는 기생충은 뭐냐? 이거는 2번 광열 조충. 그 다음에 임신한 감염으로 태아에게 감염될 수 있는 거는 독소 포차충이고, 돼지고기를 생식으로 해서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유구낭충이다. 그 다음에 아니사키시스증을 유발하는 물고기 아닌 거, 이거는 외노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우리나라 5대강 유역에서 민물고기 생식으로 많이 감염되는 기생충 질환은 뭘까? 이거는 간흡충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6번에는 인체 감염이 이루어지는 기생충은 가나다라 다 포함된다. 그 다음에 어패류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은 가하고 나다. 가하고 다가 되겠어요. 간흡충하고 고가흡충.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서 폐흡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민물고기가 제2순간 숙주다. 이게 틀리고. 그 다음에 비생존 생활 습관과 관련 질병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는 뭐냐? 이거는 3번이 해당되겠어요. 그 다음에 10번은 이질환합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3번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11번에 가서는 성접촉에 이루어지는 제4의 성병, 이거는 질트리코모나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환 부분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암의 종류는 뭐냐? 이거는 폐암. 또 3대 사망 원인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보면은 1번이 해당되고, 악성 신생물에서 순환기 질환 사고 이렇게 이어진다. 3번에는 조용한 살인자,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악성 신생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이거는 뭐 악성 신생물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 음식이죠. 그 다음에 5번 고혈압에 해당대적으로 예방대책으로 염분 섭취를 늘린다. 염분 섭취를 줄여야 되죠. 이게 틀렸고, 6번 대사증후군 당뇨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인 당뇨는 인슐린, 요거 틀렸어요. 그죠?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진 않죠. 그 다음에 보건위생으로 넘어가서 보건행정. 일반 행정과 보건행정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기술행정이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의료행정 및 의과고시를 담당한 부서는 어디냐? 이거는 전의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의료 관련학과가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번. 또 고려시대 상약국과 같은 조선시대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네 2번이다. 또 5번에 왕실의 의료를 담당했던 것은 네 2번이고,
20번에 가서 우리나라 서양의학이 도입된 시기 위생국. 우리나라 서양의학이 잘못됐죠. 우리나라 서양의학이 도입된 시기, 이거는 조선 말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말기. 그 다음에 서양의학 도입과 더불어 설치된 보건행정기구는 이게 위생국이고, 일제 총독부 시대 보건행정 담당 부서는 경찰 위생과. 또 일제 시대 보건행정의 특성, 경찰행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10번에 가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보건행정기관이 소속된 부서, 이거는 사회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서 공중보건사업을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고,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12번 보건복지부 직속 산하기관이 아닌 것은 뭐냐? 직속 산하기관. 여기서는 보건소는 직속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국립검역소,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국립병원, 요 국립 들어가는 것들은 다 보건복지부의 직속기관인데,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이다. 13번에 가서는 최초로 보건소 활동을 시작한 영국이고, 보건소장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우리나라 보건소는 어떤 성격이냐?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 보세요. 노인복지, 학교보건, 만성퇴행성, 공중위생,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학교보건 서비스는 교육청에서 해요. 그 다음에 17번 우리나라 보건제도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해당이 안되고, 시군 면 단위로 한 개씩 아니잖아요. 시군 굳이.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서 보건행정에서 기술적 원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경제적 기초 자료가 답이고, 19번에 고전적인 조직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는 예산 분배 원칙이다. 또 20번에 브릭이 제시한 행정의 관리 과정에서 조직관리자인 POAC에 들지 않은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 기획, 조직, 실행, 관리 이건 들어가고요. 다음 21번에 보건행정에서 사업평가 및 검열기술의 보건기획 방법은 뭐냐 그랬어요. 이거는 PERT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WHO 현장을 제정한 국제보건회의는 뉴욕회의다. 또 WHO와 미국 보건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보건행정의 범위로 가장 중요한 공통사항은 보건교육이다. WHO의 주요 사업 내용이 아닌 것, 질병치료 전문 사업이 해당이 안되죠. 질병치료 전문은 개인 병원에서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 소속되어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역사무소는 어디냐? 이거는 서태평양 지역이다. WHO 지역사무소 설치 장소가 옳지 않은 것.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서태평양 동경 맞지 않고. 그 다음에 27번에 국제보건기구 중 설립 목적이 아동의 보건 복지 향상, 이 아동에 대한 거, 이거는 유니세프죠. 네. 상식적으로 하셔야 되고, 다음에는 이제 사회보장제도 부분에 가서 창시라고 하신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만든 법은 뭐냐? 근로자를 위한 질병보호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거고, 최초로 제정된 나라 연도는 미국의 1935년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처음 실시된 거는 1977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재해구호사업. 5번 재해구호사업. 그다음에 공공부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는 뭐냐? 이거는 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거는 일시에 과중한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일시에 과중한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 쪽에 가서 모자보건의 기본 단위는 뭐냐? 가정이에요. 조산하의 관리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예방업종. 조산하는 감염을 방지하고 호흡관리, 영양유지, 체온유지 이런 게 해당되고, WHO에서 조산하 기준은 몇 킬로 이하냐? 여기서는 2.5kg 이하. 신생아의 그 사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주산기 고유 질환이다. 또 생후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1개월 이내다. 6번에 질병 이외의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은 1에서 4세고, 임산부에게 특히 많이 필요한 영양소는 칼슘하고 철분. 모자보건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산율의 저하.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모성 사망률의 산출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임산부가 사고, 이거는 교통사고 해당이 안 되고, 10번에 가서 임신 28주 동안 이상적인 정기 건강진단 횟수는 몇 회냐? 월 1회다. 또 모자보건 지표인 주산기 사망률에서 주산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임신 28주 이후 생후 7일 이내 기간이 임신 주산기 사망률이다. 영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의 분모는 뭐냐? 이거는 출생아 수다. 또 말더스주의에서 주장한 기본 이론의 보건학적 의미는 뭐냐?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거고, 신말더스주의에서의 그 인구 억제 방법은 바로 피임. 그 다음에 인구 2차 성비는 출생 시 여아 인구 100명당 무슨 인구를 말하냐? 출사 시 남아 인구다. 출산 시 남아 인구 3번이에요. 다음 문제 16번에 가서 2차 성비 분모에 해당되는 것은 여아 출산 수고. 17번에 자연적인 성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차 성비는 출생 성비다. 이에 맞지 않는 거고. 다음 18번으로 가서 출생 시 여아 100명에 대한 남아 성비의 정상 적인 범위는 104에서 108이 해당되고요. 19번의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조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은 종형이다. 종형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의료관계 범위로 넘어가서 의료관계 학교 하기 전에 공중보건학은 이걸로 이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관계 법규 부분으로 가서 혈액관리법 쪽에 시작을 할게요. 체열금지 대상의 관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답은 4번이고요.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B형 간염 병력자는 완치 몇 개월 후부터 헌혈이 가능하냐 그랬어요. 완치 6개월이 해당되고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이 가능한 사람은 그랬어요. 이거는 5번이 해당되고,
관절염으로 스테로이드 복용 중인 사람은 상관이 없고, 혈액원에서 체열할 수 없는 헌혈자는 이거는 임신 5개월인 여성은 체열을 할 수 없는 헌혈자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서 질병 관련 요인 중 일정한 체열 금지 대상자가 아닌 것 그랬어요. 이거는 답은 4번이 해당되고요. 4번이 답. 또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 중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 간염은 예방접종은 몇 시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체열을 금지하는가? 답은 48시간이에요. 잠깐만.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 요거는 24시간입니다. 요거 잘못됐고 요거 아니고 24시간이 되겠습니다. 24시간. 그 다음에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체열할 시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는 검사가 아닌 것 그랬어요. 이거는 3번은 지체 없이 안 해도 되는 거. A형 검사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적격 검사는 의사 지도하에 누구에 의해 실시돼야 하는가 그랬어요.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는 누구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임상병리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 등 이랬어요. 이거 답은 4번 임상병리사. 그 다음에 혈액에서 헌혈자로부터 혈액 제어를 헌혈자에게 통보하는 검사 결과는 뭐냐? 이거는 답은 3번 ALT. ALT 검사는 통보를 하는 거고 지체 없이. 그 다음에 혈액원에서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체열하여 혈액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였고 이후 헌혈자에게 통보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매독 검사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거. 이거는 (3번에는)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수혈로 인해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장은 누구한테 신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관할 관리보건소장. 또 5번째는 특정 수혈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의료기관장이 취할 조치는 뭐냐? 이거는 관할보건소장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한다. 또 6번에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는 5번.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서 혈액원으로부터 혈액 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자격은 누가 정하냐?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8번에 가서는 혈액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심사평가는 몇 년마다 하느냐? 답은 2년마다 한다.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거는 헌혈 검체 검사 결과는 해당이 안 된다. 다음 1번 수혈을 받은 자가 받은 환자가 헌혈자로부터 양도받은 헌혈 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수혈 비용의 보상 청구는 어디다 하느냐? 이거는 대한적십자사 총재한테 청구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수혈 비용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이거는 3번이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헌혈 환급 적립금의 사용 용도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대한적십자시 전산화에 대한 점, 이거는 옳지 않게 쓰인다. 그다음에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자가 업무 시 받아야 하는 벌칙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거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혈액 관리 업무를 한 자. 이거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거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의료관계법규,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기억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죠. 딴 방법이 없습니다. 뭐 1번, 2번 이렇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떤 거냐? 이걸 외워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교수님이 100%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